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철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핵심 전략으로 철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오늘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도가 이제는 교통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국가적인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는 뜻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철도의 새로운 기후 임무.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철도에게 이렇게나 거대하고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50 넷제로라는 아주 거대한 목표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약속한 이 탄소 중립 목표, 이걸 달성하려면요, 교통 부문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철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콘크리트랑 쇠로 만든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자본으로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철도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느끼려면 예전에는 철도 사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는요, 딱 하나의 기준이 거의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바로 BC, 즉 편익 대비 비용 분석이라는 건데요. 모든 평가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돈이 얼마나 되는데, 물론 이 방식 간단하고 명쾌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또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더 큰 그림을 놓쳐버린 겁니다. 효율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철도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을 만나보시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ESG입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단기적인 돈 계산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진짜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는 미래를 보는 새로운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치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했는지까지 이 모든 게 이제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단 하나의 숫자, 즉 돈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와 환경에 오랫동안 좋은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같은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단계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지도에 선 긋는 게 아니에요. 첨단 기술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확 줄이는 거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DNA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예전처럼 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ESG라는 새로운 자를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얼마나 줄였나,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줬나, 결정 과정은 투명했나, 이런 것들이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관리예요. 이게 한번 보고서 내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받듯이 처음에 세웠던 ESG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관리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거죠. 살아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계획, 평가, 관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청사진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궁금하시죠? 옛날 방식이랑 새로운 ESG 기반 정책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평가 기준부터가 다르죠. 예전엔 오직 경제성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다 보는 ESG 통합 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우선 순위도 비용 절감에서 탄소 감축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도요, 단순히 에너지를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수소 열차나 재생에너지처럼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기술을 목표로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GTX-A 사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유럽의 SNCF 같은 경우는 아예 2050년까지 철도망 전체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조금씩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미래철도의 주인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둘째, 탄소 중립과 ESG가 이제 철도 정책의 새로운 표준 언어가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계획, 평가,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철도는 단순히 타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멋진 녹색 철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보던 수소 열차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운영 시스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